안녕하세요. 강민영입니다. 오늘 낭독할 8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즈지스와프 beksinski의 사랑과 고독입니다. 폴란드 화가 즈지스와프 beksinski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암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작품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사진에서 본 것과 유사한 쌓여있는 뼈들, 단테의 신곡에서 묘사하는 지옥의 그림처럼 괴기스러운 장면, 좀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소름 끼치고도 역겨운 작품들이 특징입니다. beksinski는 환시미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도 했는데 작품에는 전쟁의 잔혹성과 암담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가 표현한 어둡고 추한 것은 인간, 동물에 이어 도시, 건물의 골격에까지 나타나며 그것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웃음은 가식적일 수 있어도 슬픔은 진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처럼 작품을 통해서 엿보는 beksinski의 내면은 슬픔이나 절망 앞에서 더 선명한 진실로 다가옵니다. beksinski의 작품은 무제라서 특정 그림을 묘사하자면 두 남녀가 앉아서 포옹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격이 포옹하고 있죠. 그 작품에 대해 일부 대중은 방종한 사랑과 절제 없는 성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그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폼페이 화산의 유적 사진으로 오해해서 한 말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내재된 불안과 공포에 더해 사랑과 욕망, 갈증, 죽음에 대한 절규를 느끼게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작품을 한참 보고 있으면 이들의 밀착은 에로틱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의 그림 중에서 가장 따뜻한 그림이기도 하죠. 작품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형상화하는 것과 역겨움의 차이를 생각합니다. 그림에서 아름다운 포장인 살갗은 풍요로움과 모든 사치스러운 긍정의 실체입니다. 그는 그런 아름다운 표피를 제거하므로 그가 느끼는 암울과 불안, 결핍과 부정을 드러냈습니다. 예술과 외설의 차이라는 게 어쩌면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잔혹함과 천박함에 따른 역겨움, 혹은 그 둘 사이의 경계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술이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시각만 갖고 있다면 이 작품을 찾아보고는 그 섬뜩함에 제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의 절실한 감정과 죽음을 초월한 갈망, 사랑의 농도만큼 밀착될 수 없는 갈증에 절망해 본 사람은 그런 추함과 초라함이 아름다운 겉껍질을 벗겨낸 사랑의 실체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행복할 때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분리되는 슬픔으로 대체되어 우리를 더 고독하게 합니다. 이들의 갈망과 충족은 차라리 지속할 수 없어 고독한 것이죠. 달디단 짧은 꿈에서 다시 치열하고도 단조로운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갈증 또한 참담합니다. 불안과 공포, 갈망은 사실상 우리의 불완전하고도 미흡한 내면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렇게 beksinski는 내재된 우울과 공포를 표현하고 드러내면서 평생을 견디고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 아들의 자살을 겪으며 살다가 안타깝게도 친구의 10대 아들 2명에게 수십 군데나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불행한 기록을 읽으며 beksinski는 우울과 몸서리치는 잔혹함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속 작품의 소재와 묘사로
그것을 재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신스키의 삶은 마지막 죽음까지 작품 속에서처럼 우울과 공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가 불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몸서리치며 부정하고 외면하는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백신스키는 어둠, 죽음, 황폐, 전쟁의 참담함에 대면해서 평생 능숙하게 다루었고 작품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랑의 아름다움과 몽환의 표피를 제거한 사랑의 실체를 두 남녀가 포옹하는 장면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포장을 벗겨내 흉측하고도 초라한 사랑을 드러낸 것은 삶에 대한 그의 성찰입니다. 그런 사유를 바탕으로 백신스키는 평생을 살았죠.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은 뇌가 삭제한다고 하는데 백신스키는 고스란히 그 고통을 기억했고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참담했던 배경, 생의 표피, 고독한 그림자의 겉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므로 그가 불행을 이기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리 프롬은 들뜬 마음의 강도가 사람들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서로 사랑하기 전에 얼마나 고독했던가의 정도를 입증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생을 특징 짓는 행복과 사랑, 갈망, 그리고 어둠과 참담함, 고독은 늘 우리의 삶에 찐득찐득 삭을 대로 삭은 비닐 껍질 안에서 녹은 알사탕처럼 초라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는 것은 어쩌면 평생 그 고독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즈지스와프 백신스키는 감당하기 힘든 고독에 굴복하지 않았고 사랑의 본질을 알면서 사랑했습니다. 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늘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고 대면하여 상처를 능숙하게 다뤘죠. 그렇게 그의 예술성과 강인한 생명력은 그의 작품처럼 더없이 훌륭합니다. 오늘 낭독한 내용은 어떠셨어요? 때로는 행복보다 불행에 더 가까운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상처를 견디고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그리고 우리 자신 때문이겠죠. 모쪼록 삶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을 키워야 한다는 게 오늘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